이렇게 한 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가로로 뜯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세로로 절취선을 해도 한 번에 쉽게 뜯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페트병 재활용 공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페트병 재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페트병 재활용 공정 영상을 시청하시지 못한 분들은 이쪽에 제가 링크를 올려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환경보호 웰빙 도감의 페트병 두 번째 시간 페트병 재활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트병 쓰레기가 부족하다? 아마 언론에서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만 들어보셨기 때문에 페트병 쓰레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정말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페트병 재활용 업체를 방문했을 때 원재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거든요. 근데 왜 이 페트병이 부족하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실제로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만 그걸 제대로 분리수거해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까지 가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즉 선별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선별돼서 페트병 재활용 업체에 가더라도 정말 재활용하기 좋은 깨끗한 페트병이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에 실제로 페트병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있지만 재활용될 수 있는 페트병은 부족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이유로 페트병 수입이 잠시 중단이 됐지만 이전에는 외국에서 특히 일본에서 많이 페트병을 수입을 해서 이것을 다시 섬유 같은 걸로 재탄생할 수 있는 플라스틱 플레이크로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산 폐플라스틱은 이물질이 너무 많아 이거를 아무리 세척하고 가공을 해도 그 이물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품질도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곳도 한정되게 되고 가격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페트병 라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페트병 라벨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접착 방식인데요. 접착식, 비접착식으로 나뉘고 두 번째로는 비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비중 1이라는 것은 물의 밀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비중 1 이상인 라벨이 있고 1 미만인 라벨이 있습니다. 즉 비중 1 이상인 라벨은 물보다 무거운 거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게 되고 1 미만인 라벨은 물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중으로도 라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활용 공정에서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비중 1 미만으로 되게 되면 제가 이전 재활용 공정에서 올려드린 것 같이 물에 뜨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페트병과 라벨을 분리하는 게 쉽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1이 넘어가게 되면 이것을 물로 분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람을 사용해서 페트병과 라벨을 분리하게 되는데 이때 물에서 분리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분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 1 이상의 라벨들은 분리수거하기에 어려운 라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분리하기 어려운 비중 1 이상의 라벨을 도대체 왜 사용하는 것이냐? 그것은 비중 1 이상의 라벨이 밀착성과 인쇄성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즉 페트병에 잘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음료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쇄를 다양하게 해야 하잖아요. 이런 마케팅을 고려했기 때문에 비중 1 이상의 라벨을 많이 쓴다고 제가 재활용 업체 사장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재활용보다는 마케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 라벨을 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접착 방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페트병 라벨이 접착식과 비접착식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가 라벨을 꼈을 때 이렇게 본드 같은 걸로 약간 붙어 있는 게 접착식이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절취선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에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게 만든 게 비접착식이거든요. 즉 접착제를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접착식은 이렇게 떼게 되면은 본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이물질들이 조금씩 남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코카콜라가 대부분이 이제 접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 걸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비접착식은 이렇게 절취선을 만들어서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게 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비접착식 라벨은 대부분이 페트라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직접 페트병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먹던 탄산수의 페트병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자세히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절취선이 있고 뜯을 수 있게 비접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라벨에 페트라고 되어 있는데 즉 이 라벨도 페트 재질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페트 라벨의 재질 자체의 결이 가로로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로로 절취선을 많이 딴다고 해도 우리가 뜯는 과정에서 계속 옆으로 뜯어지게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잘 뜯어지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래서 뜯으면 이렇게 제가 조금 뜯었거든요. 자, 아래로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가로로 뜯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재질 자체가 가로로 결이 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로로 절취선을 해도 한 번에 쉽게 뜯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로로 내려가죠. 근데 제가 이거를 뜯어봤을 때는 이렇게 그래도 가로로 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번에 분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해가 안 되는 것도 제가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 그러면 절취선이라는 것은 편하게 라벨을 띄기 위해서 만든 건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뜯게 만들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비접착식이 이렇게 잘 뜯기지 않는 경우는 접착식 라벨보다도 뜯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재활용 등급 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 재활용 등급에 따라서 상품을 판매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데요. 판매처에서는 이 재활용 등급을 상향해서 이 제품을 승인받기 위해서 비접착식에 절취선을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뜯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절취선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사 측에 재활용 등급 상향을 해주고 그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소비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생산자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 가지 한 가지의 정책들이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나온 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이 재활용에 관심이 없는지 보여주는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런 절취선을 사용해서 비접착식 라벨을 제거하는데 그쪽은 이 라벨이 페트 재질이 아니라 대부분이 OPS라는 재질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세로로 절취선을 넣어도 더 제거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질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수정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부에서 가져온 자료를 기준으로 라벨 재활용 등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환경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것으로 재활용이 잘 되는 좋은 라벨이라는 뜻입니다. 최우수의 내용을 보면 라벨에 절취선이 있고 비접착식 그리고 물에 뜨는 1 미만의 비중을 가진 라벨이 가장 최우수한 라벨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우수와 달라지는 내용이 이 비접착식이 사라지는 것인데요. 즉 접착식이라도 절취선이 있고 물에 뜨기만 하면 우수한 라벨로 분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분리 접착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물에 잘 분해되는 접착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접착식은 조금의 잔여물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수분리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공정에서 세척을 하거나 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더 잘 뜯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 우수라는 등급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것은
물에 가라앉는 1 이상의 라벨, 즉 여기 왼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절취선도 해당되지 않고, 만약에 절취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에 가라앉는 비중 1 이상의 라벨이 되면 어려움 등급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라벨이 물에 뜨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절취선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라벨 페트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라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 공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라벨을 없애려는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은 생수입니다. 그런데 이 무라벨 페트병 같은 경우는 생수에서밖에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식품법 때문인데요. 업체에서 페트병에 어떤 음료 같은 걸 팔 때는 업소명, 유통기한, 주의사항 등 이런 게 많이 꼭 쓰여 있어야 합니다. 여기 아래 예시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가 음료 같은 걸 사면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안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꼭 빠뜨리지 않고 상품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 같은 경우는 주의사항도 적고 성분도 그냥 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을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뚜껑 쪽에 기입을 해서 라벨을 대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이런 일반적인 음료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라벨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음료를 구매할 때 사실상 우리가 교환 장소, 개봉 시 손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든지 성분표는 가끔 보긴 하지만 그렇게 필수적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결화를 해서 생략을 하든지, 아니면 QR코드로 일부를 찍게 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정말 표시해야 되는 것들만 표기를 하게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면은 우리가 이런 무라벨 페트병을 시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올바른 페트병 분리수거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트병 재활용할 때 어떻게 알고 있죠? 우선 깨끗이 세척을 하고 라벨을 분리를 합니다. 접착식이든 비접착식이든 최대한 라벨을 뗄 수 있는 대로 떼고, 그 다음에 이 병뚜껑을 떼서 따로 버리고, 이 링까지 제거하는 것도 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링까지 제거를 해서 찌그러뜨려서 버린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말하는 올바른 재활용 방법인데요. 하지만 제가 재활용 업체에서 실제로 들은 이야기는 이 병뚜껑을 세척하고 라벨 제거하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하는 게 좋고, 이 병뚜껑과 병뚜껑 링을 포함해서 공정상 제거하기가 쉽기 때문에, 즉 물에 뜨는 재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제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찌그러뜨린 다음에 이렇게 병뚜껑을 닫아서 이 내부의 오염을 막아주는 게 차라리 재활용 공정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내용에 보시면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라벨이 페트병에서 분리되지 않고, 또 페트병은 세척이 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끗이 세척을 해서 찌그러뜨리고 병뚜껑을 닫아 내부 오염을 막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더러운 페트병과 깨끗한 페트병이 혼재돼서 재활용 업체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깨끗한 페트병조차 오염될 수가 있으니 병뚜껑을 차라리 닫아서 버리는 게 좋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접착식 라벨이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측면에서는 우수한 등급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용 공정에 왔을 때는 대부분이 비중 1 이상, 즉 물에 가라앉는 라벨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착식보다
분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까지 언론에서 말씀하셨냐면, 차라리 우리나라가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비접착식을 쓰지 말고 접착식 라벨 중에서 비중 1 미만의 라벨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재활용 공정에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내용이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여기 맨 위에 두 가지로 다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비접착식 라벨을 구매해서 깨끗이 제거를 하고 세척하고 병뚜껑과 링을 제거해서 찌그러뜨려서 버리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재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비접착식 라벨 상품을 구매해서 최대한 라벨을 분리를 하고 세척을 하고 그걸 찌그러뜨린 다음에 오염을 막기 위해 병뚜껑을 닫아서 그냥 재활용하면 된다. 이게 가장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재활용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언론이나 TV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직접 업체에 와서 알게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일반인들 귀에 들어오기가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게 정말 한탄스럽고 우리나라의 재활용 현실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플레이크, 즉 페트병의 재탄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재활용 공정 영상을 보시면 이 왼쪽 아래와 같이 페트병이 플레이크 상태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제조업체에서는 이 플레이크를 구매해서 가져다가 녹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섬유인데요.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해서, 즉 어떤 섬유 형태로 실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옷 같은 것도 만들고 신발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트 같은 것도 만들고요. 부직포 등등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페트병 중에 투명색이 가장 재활용 수요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투명하기 때문에 녹여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 어떠한 색소를 넣으면 내가 원하는 색깔로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색의 페트병이 가장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주류에 주로 사용되는 이 갈색 페트병은 자외선 같은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갈색으로 만든 건데요. 이게 나일론과 철 같은 게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색 페트병도 이제는 사용하지 않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갈색 페트병에 들은 음료들은 되도록 소비를 안 해주시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현실적이고 강력한 재활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라벨의 종류라든지 절취선, 그리고 갈색 페트병의 사용 같은 것들이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거, 소비자들이 크게 불만이 없으니까 그냥 돈에 이득이 되는 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기업들이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법제화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맨 처음에 제가 오히려 페트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건 이제 재활용 측면에서 이야기인 것이고,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플라스틱 사용을 그래도 줄여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재활용 공정도 설명드렸고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을 올바르게 실천해 주시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지금 환경 오염이 심각한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재활용해서 고쳐 나갈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우리의 미래가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넣어봤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 이 도퍼라는 텀블러를 주제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 텀블러 사용이란 것도 사실 습관이거든요. 내가 외출을 할 때 항상 텀블러에 물을 가지고 나가야겠다 라는 것을 습관화를 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생활을 할 때 조금이나마 페트병을 덜 사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페트병 재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제가 페트병 재활용 업체 처음 방문하려고 했을 때, 내가 새롭게 알 사실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실제로 재활용되고 있는 현장에서의 상식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현장에서 가서 알아보고 그들과 이야기해보는 게 어떠한 주제에서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페트병 재활용에 대해서도 저도 정말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